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종우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예상을 밑도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은 유독 이 지역은행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주들의 하락세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팩웨스트 지방은행이죠. 22%의 급락을 네. 보였습니다. 이 디파짓, 그러니까 예금이 이제 지난주에 대비해서 일주일 만에 거의 10% 가까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다시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SVB,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파산 내지는 또 다른 데 인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지역은행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졌고, 동시에 이제 PPI가 나왔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PPI를 해석하는 포인트가 이제 회복이 돼야 이제 수요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제 중국의 PPI가 예상보다 낮았고 간만에 미국의 PPI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 지역은행 이슈와 PPI가 낮게 나오는 부분이 결부되다 보니 이 수요가 부진하고 경기 침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물론 나스닥은 좀 플러스를 보였지만 하방 압력 내지는 마이너스권에 유지된 그런 영향이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 PPI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US producer prices cool more than forecast. 여기서 사용되는 이 cool이라는 단어, 시원하게 식다라는 뜻으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식는 도매 물가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 상승률은 전월 대비해서 무려 0.2% 올랐다라고 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를 기록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전보다는 낮아졌습니다. 킥박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I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판매 가격에 의한 물가지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CPI를 소매물가라고 하면 PPI는 도매물가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CPI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CPI에 이어서 PPI까지 헤드라인이 예상을 밑돌면서 연준 금리 인상 좀 덜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헤드라인에 비해서 이 근원 물가가 생각만큼 잘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 서비스 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CPI에 이어서 PPI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큰 맥락에서는 CPI하고 이제 동일한 것 같아요. 이제 추세는 내려가고 있다. 추세는 좀 쿨링, 즉 좀 완화되고 있고 식어가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식어가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식어가는 포인트가 수요를 유발할 만큼 다시 좀 개선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지표만 갖고 시장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밤에 PPI도 나왔지만 또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라 그래서 매주마다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26만 건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면 고용이 조금은 이제 안 되고 있고, 즉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고 물가가 낮아지고 있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역은행 이슈는 또 부각이 된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물가 수준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건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수요가 정말 개선될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수요가 개선될지를 찾아보다 보니 아직은 조금 불안하다. 은행권의 이슈도 여전히 크레딧, 즉 신용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이슈,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하나의 은행이 망하게 되면 사실은 대출에 대한 회수 작업이 상당히 빠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었던 대출 기준 같은 것도 상당히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대출을 조금밖에 못 받으면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악순환으로 해석이 되면서 간밤에 보시면 나스닥이 오른 것도 사실은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네. 고밸류에이션의 나스닥이 조금 올라간 영향이 있었지, S&P나 내지는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한 영향이 지금 당장은
이 물가의 안정보다는 물가의 하락을 수요 부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와중에 그런데 지역은행 위기까지 다시 재점화가 됐습니다. 기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PacWest tumbles reporting 9.5% drop in deposit. 그러니까 팩웨스트가 예금에서 9.5%가 빠져나갔다라고 보고했는데요. 킥박스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날의 주가 하락 원인은 팩웨스트의 예금 급감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금이 9.5%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외에 또 다른 지역은행의 자이언스 뱅코브 장중 3.49% 하락했고요. 미국 4대 은행도 타격을 받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중에 JP모건 체이스도 0.21%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튜이트는 팩웨스트의 소식은 지역은행 위기와 또 부채 한도 협상 이슈로 심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JP모건의 CEO입니다. 월가의 황제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은행 위기를 끝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국에 재앙이 될 수 있어라고 간밤에 인터뷰를 소개를 했습니다. 은행권의 위기에 빠지면 연준의 긴축 압박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이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도 연말에 가게 되면 지금보다 낮은 금리, 즉 75bp 정도가 낮아질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권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약간은 경기를 좀 둔화시키는 이슈입니다. 경기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흐름을 좀 막아야 되는데 은행권의 이슈가 부각이 된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돈의 흐름이 막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내년 아니면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역은행발 위기에 대한 신용 그로스, 즉 신용 성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그 그렇죠. 역할을 은행권에서 해주고 있기 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PPI 그리고 지역은행발 이슈 다뤄드렸고요. 저희 이어서 8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이슈는 박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